오늘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너무 좋은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은 본인은 만성 동기부여 중독자래요, 중독자. 그래서 아주 따끔한 한마디 해달라고 보내신 건데, 그럼 제 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영상을 보신 입장이시니까 제가 진짜 진심으로 이분을 위한 전용으로 아주 따끔한 한마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 작가님, 신 박사님. 저는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38살 워킹맘입니다. 제목 그대로 체인지 그라운드, 이제는 스터디언이죠. 신 박사님 유튜브를 즐겨보는, 아니 동기부여 영상만 찾아보는 만성 중독자입니다. 저는 친구 하나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속마음, 속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보는 것이 처음이라 사실 발가벗겨지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보고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런 게 또 가까운 친구라도 이렇게 속마음을 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나무 숲같이 저희한테 이렇게 쏟아내고 싶은 이야기들을 편지로 보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보내십시오. 저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 자존감이 낮은 채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제가 6학년 때 이혼하셨고, 갖은 폭력으로 엄마가 도망가다시피 하여 그 후 아버지의 성추행과, 아버지보다 16살 어린 여자를 새엄마로 들이면서 크게 반항하던 저는 내쫓겼고, 그 후 친정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2살 터울의 남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홀로서기를 하였고요. 참 많은 방황이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에 서울로 상경하여 커피 업계에 발을 들여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20대 중후반에는 나름 커리어를 쌓아가며 제 스스로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지방에 내려와 커피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너가 못 벌면 내가 벌면 되지, 같이 벌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가 생기고 나니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죠. 없는 돈에 가게를 오픈하고 운영 시간도 제대로 맞추지 않고 자기 기분 내킬 때 열고 닫았습니다. 이러면 망하는데. 그 당시 저는 첫 아이를 막 낳은지라 가게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제대로 하라고 한마디 하면 싸움만 되니 그냥 눈 질끈 감고 안 쳐다보는 게 나았습니다. 그렇게 가게는 망했습니다. 망하죠. 뭐 기분 내킬 때 열고 닫으면은. 그러다 첫째 아이가 4살 때까지 엄마 말고는 말을 하지 못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에 속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저도 부모라서 이런 얘기만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즈음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편은 제게 가게를 맡기고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가게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가게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팔리지도 않고 보증금만 까먹기만 하면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억지로 영업했습니다. 가게에 나가 앉아있으면 손님도 없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주르륵 흐르는 눈물에 화장실에서 눈이 충혈될 정도로 울고 나와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다 이해됩니다. 몇 달을 그러고 나니 제대로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골든타임이 있고 치료 개입을 잘하면 좀 더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달 재활 바우처를 신청하고 복지관에 등록해서 최대한 없는 살림에 모든 지원을 받아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20살 때 따고 한 번도 운전해 본 적도 없는 제가 10년 만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힘이 대단하죠. 아이가 유치원 특수학급으로 보내야 했는데 제가 사는 곳은 특수학급이 없어서 편도 20km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가게에 다시 돌아와 일을 하고 아이가 마칠 때 데리고 치료실에 가고 집에 오면 8시. 진짜 슈퍼우먼이네요. 그때부터 살림을 하고 새벽에 잠드는 게 일상이었고, 저는 치료실과 유치원, 가게까지 하루에 100km를 매일같이 운전하며 3년을 보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주 6일은 치료를 다녔고 주말에는 등산이 좋다고 하여 울고불고 안 간다는 애를 등에 업고 등산을 하며 이악 물고, 내가 너는 사람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장애에 대해 공부하고 책 보며 치료를 다녔습니다. 그땐 딸 아이 하나였기에 모든 것을 올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장애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이며 그 또한 사람의 일부분임을 받아들이고 안고 가야 한다는 것임을. 남편은 그동안 아침 5시 출근, 저녁 6시, 7시에 들어오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예전엔 커피숍에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였고, 그때처럼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이 컸습니다. 딸아이가 학교 갈 무렵 서서히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가게는 계약이 만료되어 정리를 하였고,
지금은 커피만 납품하는 회사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소소하게 거래하고 계신 감사한 사장님들 덕분에 다시 일을 이어갈 수 있었고, 거래처가 늘면 남편도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업으로 돌아와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남편은 4, 5년간 새벽에 나가는 일을 하면서 그전까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자다가 늦게 일어나 겨우 가게를 열고 하던 패턴을 싹 바꾸고, 바뀐 거네. 나는 깜짝 놀랐네. 주말에도 아침 7시면 일어나서 헬스장에 다녀오는 등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아유, 박수치고. 다행이다. 나는 시겁했어요. 안 바뀌신 줄 알고. 그러면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둘째가 생겼습니다. 둘째랑은 터울이 9살입니다. 저는 지금 하는 사업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임신해서도 아침에 아이 학교 보내면 바로 출근해서 1시에 마치면 치료실에 갔다가 저녁 먹이고 나면 그 이후에 다시 사무실로 나와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신 박사님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들으며 으쌰으쌰 했던 기억이 납니다. 둘째를 낳기 3시간 전까지 일을 하다가 대단하시네. 아이를 낳고 회복실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통화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다행히 지금은 처음 오픈했을 때보다 약 3배 정도 매출이 늘었고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그렇다고 직원을 쏠 정도는 아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편은 퇴사하지 못하고 회사를 다닙니다. 남편도 본업으로 돌아와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를 매우 스트레스 받아 하고 있어요. 아이는 다행히 많이 호전되었고 지금은 장애 진단을 받기에는 능력치가 높고 그렇다고 일반 친구를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해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쓸 수 없어 제가 모든 것을 합니다. 너무 힘드시겠어요. 아이가 긴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잘 알아채는 사람이 없어서 장애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인들에게 말하면 색안경을 쓰고 아이를 대하는 것을 몇 번 본으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참 이런 게 나쁜 건데.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불안도가 높아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집단 활동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면서 반 친구를 때려 그 아이 엄마에게 사과하는 것도 여러 번이었고 화가 나면 딸아이가 물건을 집어던지다 못해 바지를 내리는 등 학교에서 전화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저에게도 공황장애라는 것이 왔습니다. 물론 아이는 심리치료, 언어치료, 약물치료, 감각, 통합치료, 피아노, 태권도, 수영을 배우면서 계속 케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제 4살 된 둘째까지 케어하려니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 옛 동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고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집에 오면 아이들의 살림에 닥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예전처럼 으쌰으쌰가 안 됩니다. 자꾸 노력하는데 도드리 피는 것 같고 사업도 키워야 하고 아이들도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핑계만 대려는 제가 보입니다. 이제는 동기부여 영상도 지긋지긋하달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보고 사업을 키우고 나를 돌봐야 할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쓴 계기는 별거 중인 아빠가 아이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고 공부하면서 바뀌었다는 사연을 보면서 고 작가님이 하신 말씀에 펑펑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저에게 온 아이들에게 다정한 엄마하고 되고 싶은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버거운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읽지 않더라도 메일은 모두 읽어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냥 적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사연을 쓰면서 저 또한 예전 일들이 쭉 돌아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감사한 점이었고 바쁜 와중에 두서없이 적은 글을 읽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먼발치에서 항상 존경하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눈물 날 뻔했어요. 막판에. 이게 동기부여 이제 중독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끔한 소리 해달라고 제목에 써주셨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따끔한 소리 한마디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제 훌륭하시고, 혼날 게 없으시고, 그냥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엄마가 눈물 날 것 같잖아, 자꾸. 몇이나 있을까요? 그쵸? 이거를 들은 엄마, 아빠들은 이 어머님을 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하시고, 위로받으셔야 되고 본인을 돌보셔야지 지금은 뭔가를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 왜냐면은 우선순위를 안 정하면은 이제 될 일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공부를 더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핑계가 아니고 무리시고 일단은 생계가 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커피 일이 더 잘 되면은 남편분이랑 같이 하면서 어떤 가족적 시너지를 더 낼 수가 있으니까
사업이랑 아이들에게 되게 집중하시고 어떤 그 전문 분야 일이라고 추가적인 공부는 둘째가 초등학교 한 뭐죠? 한 3학년 정도 되면 시간이 그래도 더 날 테니까 한 5년만 참으시고 세상 인생 길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조금 공부하고 싶으면은 남는 시간에 그냥 독서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막 어려운 책도 안 보셨으면 좋겠고 그냥 본인이 이렇게 정서적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짜 따끔한 이야기는 너무 대단하시다. 너무 위대한 엄마다. 제가 대신 너무 고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은 우리 어머님에게 진심으로 너무 장하다고, 대견하다고, 존경스럽다고 다 칭찬의 한마디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동기부여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것 같고, 동기부여도, 동기부여는 중독이 되어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은, 동기라는 거는 계속 항상 상수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처지는 게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기부여 영상을 자주 찾아봐요. 뭔가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알고 있으면은 그거는 중독이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것, 자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왜냐면 너무 힘드셔서 동기부여 영상이 정말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희 동기부여 영상 보고 힘내신다는 거 알면서 저희도 이제 더 동기부여 영상 많이 만들고 더 열심히 스터디언으로 바꾼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구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에서는 이제 돈 얘기 이런 거 빼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뭐 심리, 인지심리학, 행동경제학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니면은 이제 진짜 동기부여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